수원 대일학원 재경관리사 소득세 파트 148페이지.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요 얘기 이제 파트 한번 가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적혀있네요. 뭐 요거는 보시자마자 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시죠. 요거 전산세무 2급 하실 때도 뭐 들으시는 얘기고. 다음에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요것도 세무 2급 얘기죠. 기본공제 계산 구분하시는 얘기.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에는요 나이를 보지 않죠. 자, 그래서 1번 맞고, 다음 2번 부양가족 범위에서 계부나 계모 포함이 됩니다. 다만 의붓자녀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직계비속입니다. 그래 답안이 2번 틀리셨고, 3번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면 요거는 세무 2급이나 이거보다 상위 위의 급수 전산세무 1급이나 TAT 1급 가셔도 나오시면 많이 틀려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장애인인데 그 결혼한 배우자 사위나 며느리가 장애인이라면 예외적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장애인이 아니에요. 그럼 배우자는 뭐 장애인이건 나발이건 상관이 없어요. 안 돼요. 되셨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 장애인, 내 비속, 내 직계비속 자녀가 장애인일 때 배우자가 장애인이어야지만 해당이 돼요. 이거 꼭 설명드리면 꼭 이러신 분들 있어요. 그럼 선생님, 직계비속이 장애인인데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면요? 안 돼요. 아셨죠? 제가 지금 만이라 그랬잖아요.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장애인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되셨죠?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고 내 직계비속이 장애인이에요. 그럼 직계비속은 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고 배우자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음 그리고 4번 부양가족 범위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6개월 이상 부양을 하셔야 위탁아동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3번 거주자 김삼혜 씨의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삼혜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합 계획은 얼마일까요? 가 있네요. 그럼 이런 문제 나오시면 제일 먼저 체크할 게 표에 본인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됐죠?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본인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계산하고 나면 150만원 정도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본인은 무조건 가능하시죠? 그리고 본인이 부녀자인지 봐야 되는데 아내가 있으면은 부녀자가 아닐 거고요. 아내가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니고요. 장애인이란 말 없고, 다음에 연령도 70세가 안 넘었죠. 그러니까 경로자도 안 되고요. 장애인도 안 되고요. 그럼 기본공제만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 아내. 아내는 원래 배우자는 나이를 볼 필요가 없고 소득만 보면 되죠. 그래서 소득이 지금 2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소득 금액이 초과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되고요. 당연히 기본공제가 안 되면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당연히. 추가공제라는 건 기본공제가 되는 사람들 중에 추가적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사람들, 배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나이와 소득을 둘 다 봐야 되죠. 그래서 장남 같은 경우는 지금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소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20세 이하죠. 오케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고요. 다음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 장애인이시면은 연령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소득 없으면 당연히 되는구나.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가능하구나 라고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 차남 같은 경우는 지금 8세고 소득이 없죠. 그럼 20세 이하 맞으니까 오케이,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시는 게 기본 공제는 총 3명, 그래서 150만원에 곱하기 3명 하시면 450만원이고, 추가 공제는 장애인 공제가 1명 있어서 200만원 있으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건 650만원, 답안에 가는 거 3번입니다.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같은 문제. 다음은 거주자 홍길동 씨래요. 남자래죠. 그럼 제가 본인이 있는지부터 보라 그랬죠. 자, 소득자료이다 홍길동 씨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합계액은 얼마일까요? 본인 당연히 되고, 남자라 그랬으니까 부녀자 볼 필요도 없고, 나이가 경로자도 아니고 장애인 얘기도 없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한부모도 아닐 거고요. 자, 다음 그러고 배우자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넘었죠? 안 되고요. 자, 다음 모친 있죠? 모친 예금 이자가 있어요. 근데 이 예금의 이자는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시죠? 그럼 우리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어요?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과 다음에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중에 원천 징수되지 않은 부분하고 다음에 국외 금융소득 같은 경우 이제 합쳤을 때 2천만 원 이하라면은 분리과세가 된다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이거 소득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은 배우자를 제외한 그 외 나머지 사람들은 소득하고 연령을 둘 다 봐야 되니까 나이는 60세가 넘었고 다음에 소득도 없으니까 오케이 가능하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이가 70세가 넘었으니까 경로자 우대공제도 가능하실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장남 갑니다. 장남 장애인이죠? 나이를 볼 필요가 없어요. 소득이 안 나왔죠? 오케이 가능하고요. 장남은 겹칠 수 있으니까 옆에다 쓸게요. 장애인에 해당을 하시겠죠. 차남 자 소득 없죠? 연령 20세 이하 맞죠? 오케이 가능하고 삼남 소득 없죠? 연령 20세 이하 맞죠? 오케이 가능해요.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본 게 전체 소득공제 합계액이 얼마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납부액이 있으시죠? 그래서 앞에서 이거 설명드렸죠? 4대 보험료는 50%는 직원이 부담을 한다. 그래서 100만원만큼이 지저분하네요. 자 쓸게요. 자 100만원만큼이 본인 납부분이니까 100만원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하실 거고요. 다음에 오타 있네요. 요거 60만원이에요. 공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건강보험료 납부액 같은 경우는요 특별소득공제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사람이 총 급여를 받은 근로소득자구나. 오케이 그럼 건강보험료도 공제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네가 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납부한 절반 금액인 60만원만큼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자동차 보험료는 제가 앞에서 먼저 풀 때도 세액공제라 그랬었죠. 그래서 소득공제 합계는 첫 번째 기본공제가 총 몇 명이 되냐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래서 150만원에 곱하기 5명 해서 750만원이 될 거고 다음에 추가 공제로 경로자가 있고 100만원 다음에 추가 공제로 장애인이 있죠. 200만원 다음에 여기에 국민연금이 있죠. 그래서 100만원 다음에 건강보험이 있죠. 그래서 60만원 까지 해서 총 이제 금액은 얼마냐면요 750만원에 100만원에 200만원에 100만원에 60만원을 해서 다방에 가시는 건 1210만원이 됩니다. 다방이 1번. 자 다음 하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가능하다. 오케이 맞아요. 이거 특별소득공제죠. 2번 백화점, 쇼핑몰,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라고 적혀 있으시죠? 이 중에 면세점에서 사용하신 거는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를 못 받아요. 되셨죠?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 면세점이라는 건 이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거 면제를 해주고 다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으시면 쉽게 이중공제 받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똑같게요. 세금을 이제 이중으로 뭐 누구한테 공제를 주는 거 이제 따지지 말고 결과적으로 이중공제를 받는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 3번 신용카드 사용액은요 총금액 25%에 미달하는 경우 이게 최저금액이에요. 최저금액 이만큼은 사용을 하셔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들어가요. 물론 제 생각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문제가 막 어렵게 막 여러가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주면서 전산세무 2급처럼 그렇게 내역을 주면서 그걸 손계산하세요. 이런 재경관리사 문제는 안 나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단적으로 뭐 한 줄을 주고 나올 수는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뭐 얼만큼 있는데 일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얼마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얼마일까요? 이런 문제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가지 소득을 주고 나오시는 문제는 솔직히 재경관리사 문제로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도 주관식 문제 중에 신용카드 문제가 없는 걸로 봤거든요. 그러고 요 얘기는 이제 급여 받으시는 분들도 챙겨두시면 좋아요. 제 이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뭐 1년에 신용카드를 얼마를 썼는데 신용카드 공제가 이만큼밖에 안 나오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총급여액의 25%를 넘어가는 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 맞고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은 신용카드 한도분에 대해서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오케이, 가능하고요. 가능하고요. 요거 이제 외적으로 2021년에 추가 공제가 또 있어요. 근데 요건 우리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책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책이 없으면 문제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근로자분들 중에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2021년도 거니까 이제 2022년 세금 신고하실 때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21년도 사용액이 20년도 사용액 곱하기 105%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시면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오는 금액이 있다라면 되셨죠? 그 금액에 10%를 추가 공제를 더해주게 돼요. 21년도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됐죠?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제가 없어요. 추가 공제는 없어요. 되셨죠? 요 추가 공제는 없으시니까 알고 계시고 그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제 책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기본적인 얘기만 적혀 있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입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6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과 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1번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14%로 과세한다? 아니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이제 종합과세로서 비교과세 산출세액을 한다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2번 2천만 원 이하의 일반 금융소득은 14%로 과세를 한다. 오케이, 맞죠? 그래서 이제 과세하실 때 일반 산출세액 계산하실 때 앞에 2천만 원은 14%로 이제 계산을 한다라고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었고, 다음에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하는 경우에는 국외금융소득은 14% 비교과세할 때,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로 합니다. 그래서 3번 틀리셨고요. 4번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도 국내에서 받은 것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아니죠.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금융소득 파트 가시면 4번 지문은 금융소득 파트 제가 문제풀이 해드린 거 보시면은 거기에 적혀 있을 거예요. 답안에 가시는 거 2번이시고요. 자,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7번 7, 8번 이어지는 문제네요. 자, 7번 다음 자료를 거주자 김자경 씨의 소득 금액이니까 요거를 이제 과세 표준하고 산출세 계산을 하래요. 자, 그럼 일단 보면서 금융소득이 보이니까 구분부터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구분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이자 정기예금 등에 대한 정기예금 등에 대한 이자 소득 조건부 종합과세시죠. 다음 두 번째 비영업 대금의 이익도 조건부 종합과세죠.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이제 비상장법인에 대한 거는 조건부 종합과세인데 그로스업 대상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럼 지금 눈으로 딱 봤을 때 2천만 원 초과죠? 다 더하시면. 그럼 얘네 종합과세 대상이니까 비교산출세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천징수율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자소득이 14만 쓸게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다음에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은 1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자리가 어디가 만만할까요? 여기다 써볼까요? 자,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은 현재 총 500, 1000, 1500을 더하면 3천만 원인데 여기에 플러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선 그로스업이 있었죠. 그래서 2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은 지금 1000만 원 있으시죠. 그리고 배당 소득은 1500 지출했으니까 1000만 원만큼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1000만 원만큼은 곱하기 11%가 적용이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은 1000만 원에 11% 하시면 3110만 원이고요. 제가 예전에 금융소득 설명드릴 때 제가 비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2천만 원의 눈금이다 2만 쓸게요. 그러면 지금 들어가는 게 5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해서 500만 원에 1000만 원까지 해서 1.5 만큼이 그로스업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이고, 그리고 그 위로 1500을 쌓게 되면은 이제 3이 될 텐데 요만큼이 그로스업 대상인 금융소득이시죠. 그럼 이제 그로스업 대상인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게 얼마? 1000만 원만큼 있죠? 1만큼.
그래서 다방에 가시는 거 1000만 원에 11%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앞에서 제가 금융소득 파트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말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보시면서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럴까봐 그림 한번 그렸습니다. 자,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은 얼마 있냐면 지금 1억 있죠. 1억. 자, 그러면은 두 개 더하면 종합소득 금액은 1억 3,110만 원이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에 종합소득 공제를 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가 얼마 있냐면 1,110만 원. 빼시면 과세표준이 1억 2천이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는 게 3번. 아래에 산출세액 계산하는 것도 계속 할게요. 자, 제가 산출세액 계산할 땐 비교과세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비교과세는 맥스 1번과 2번 중에 큰 거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이쪽에다 빼서 쓸게요. 자, 1번 일반적인 산출세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인 산출세액은 2천만 원에 곱하기 14% 플러스 과세표준에 마이너스 2천만 원을 빼고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다시 세율을 계산해서 이제 일반적인 산출세액 계산을 한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었고,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시는 거는 각 원천징수, 다시 각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액과 다음에 플러스 과세표준에서 마이너스 금융소득금액을 빼고 여기에 곱하기 세율을 곱한다. 요렇게 이제 앞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말은 조금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일반적인 이제 산출세액, 하단 거 말을 좀 안 썼네요. 요게 비교 산출세액이죠. 되셨죠? 그래서 요렇게, 자, 그럼 이제 나와 있는 게 일반적인 산출세액부터 가보면 2천만 원에 14%에 과세표준이 지금 얼마냐면은 과세표준이 1억 2천이었죠. 그래서 이 자리가 1억 2천이고, 그러면 1억 2천에서 2천을 빼면은 1억이시죠? 그럼 1억이 지금 누진세율 구간 중에 두 번째 해당을 하시죠. 그럼 요만큼만 빼서 위에다가 산식을 한번 세워보면 지저분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울게요. 자, 지워봅시다. 요 정도만 지우면 될 것 같죠? 자, 그래서 위에다 산식을 세워보면은, 자, 1,590만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1,590만 원에 여기 있죠? 1,590만 원 1억 구간. 자, 플러스 전체 1억 중에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곱하기 35%를 하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1억에서 8,800을 빼면 1,200인데 여기에 0.35 35%를 하고 앞에 1,590만 원을 다시 더해주면 얼마가 되냐면 2,010만 원이 돼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산식을 다시 대입해보면 요렇게 밑줄 근 거 계산을 하니까 얼마예요? 2,010만 원이죠. 2,010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앞에 2천만 원에 14%한 거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더해 주시면 2,290만 원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자, 다음 하단 한번 채워볼게요. 자, 밑에 거 일단 각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액부터 요거부터 가셔야 되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 계산을 이제 한번 해보면 위에 보게 되면은 각자 제가 퍼센트를 그래서 쓴 거예요. 14%, 25%, 14%. 그래서 계산을 한번 쭉 내보면 일단 첫 번째 500만 원에 14%를 더하고 1000만 원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죠. 더하고 다음에 1,500만 원에 해당 소득 14%를 더하고 그러면 500만 원에 14% 더하기 1,000만 원에 25% 더하기 1,500만 원에 14% 더하시면 530만 원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있는
요 이제 앞에 각 원천징수세액은 530만 원이 되시고요. 다음에 지금 과세표준이 얼마냐면은 과세표준이 지금 과세표준이 1억 2천이죠. 그래서 1억 2천. 다음에 금융소득금액이 지금 얼마냐면은 금융소득금액이 3,110만 원, 3,110만 원. 그럼 빼면은 8,890만 원이에요. 그럼 요만큼 요 라인 8,890만 원이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8,890만 원은 위에 거 여기 두 번째 똑같이 해당을 하겠네요. 8,890만 원이니까. 되셨죠? 자, 그럼 똑같이 요만큼 이제 산식을 아래로 정리해 보게 되면 1,590만 원에 플러스 가로 열고 8,890만 원에서 마이너스 8,800만 원 초과하는 분이죠. 8,800만 원 초과하는 분 곱하기 세율은 35%. 계산을 하시면 다음에 뒤에 거 먼저 계산하시면 8,890만 원 8,800 빼고 35% 계산하면 31만 5천 원이거든요. 앞에 거 1,590만 원 더하시면은 1,621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럼 요거 이제 다시 대입하면은 요게 1,621만 5천 원 하시면 여기에 530만 원을 더해 주시면은 2,151만 5천 원이 되겠네요. 그러면 산출세액은 둘 중에 큰 거라 그랬죠. 되셨어요? 그래 답안에 가시는 게 2,290만 원. 되셨죠? 그래서 8번 답안에 들어가시는 게 2,290만 원이에요. 자, 지우고 아래 내려가 답 체크를 할게요. 자, 그래 아래 내려오시면은 답안에 2,290만 원. 괜찮으시죠? 자, 하단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9번 갑니다. 9번. 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각사 사업소득금액, 다음에 근로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은 분류과세죠. 양도소득금액도 분류과세고요. 그럼 종합소득공제는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고 아래 있으신 종합소득공제 빼시게 되면은 요건 필요 없고 나오시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6천에 1억 4천을 더하시면 다시 6천에 1억 4천을 왜 더해요? 6천에 8천을 더하면 1억 4천이시죠. 거기에서 종합소득공제 4천만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답안에 가시는 거는 얼마? 1억. 됐죠? 자, 그래 답안에 가는 거 3번. 자, 다음 하단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마무리 문제 10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특별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거 제가 앞에서 말문제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다음 2번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은 경우 그 받은 연금에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비용 상당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얘기. 근데 이거는 세분화적으로 막 들어가서 파고들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시면 이제 앞에 장에 책을 보시면은 산식이 막 정리가 돼 있긴 한데 산식하고 표가 정리가 돼 있을 텐데 제 생각엔 그걸 막 세분화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한 문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외우는 시간 대비 가성비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구나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3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한부모 공제가 해당되시는 거죠. 요건 전산세무 2급 문제랑 같은 문제고요. 다음 4번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납부하는 부분은 본인이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하시죠. 그래서 답안에 가시는 거 3번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